안녕하세요, 노골입니다. 오늘도 자전거 추천 영상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광고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 그냥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오늘은 600만 원 언저리의 자전거입니다. 600만 원 이하. 그런데 이 정도 가격대의 자전거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자전거에 대한 지식이 꽤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걸 사시는 게 맞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이게 좋은가 보다 라고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기변을 하거나 새로 입문을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한 600만 원 정도는 자전거에 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께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추천드리는 용도로 영상을 만드는 거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두 편으로 나눌 겁니다. 바로 첫 번째는 600만 원 언더에서 가성비, 그리고 두 번째는 600만 원 언더에서 약간 감성과 디자인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600만 원 정도 근처에 가면 이제 정말 많은 라인업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를 그냥 하나로만 정해서 어떻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1편 가성비 위주로 시작해 볼 겁니다. 자, 역시나 빠질 수 없는 자이언트의 TCR 어드밴스 프로 제로 디스크 콤입니다. 자, 가격은 577만 원인데 역시나 자이언트답게 구성이 아주 갓 해자입니다. 먼저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펄이 들어가 있는 블루 색깔의 프레임이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쁜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카본 프레임에 카본 포크에 카본 시포스트에 그냥 다 카본이고 휠도 카본입니다. 그리고 울테그라 구동계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가성비의 자이언트답게 이 가격에 전동식 울테그라 DI2 구동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추가로 파워미터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마노 울테그라 5034 자이언트 파워 프로 파워미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가성비로서는 자이언트를 이길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577만 원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577만 원에 풀 카본에 DI2 전동 구동계에다가 카본 휠에다가 파워미터까지 포함되어 있는 자전거, 동급에서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SLR1 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쓸만한 휠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자전거면은 그냥 사서 앞으로 기변 안 하시고 그냥 쭉 앞으로 내가 그냥 10년 동안 타겠다 라는 마음으로 사셔도 될 만큼 괜찮은 자전거입니다. 물론 제가 소개하는 모든 자전거들은 지금 재고가 거의 없는데 좀 열심히 알아보시면 제 주변에 이거 산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열심히 발품 팔고 전화 돌리면 살 수가 있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메리다입니다. 메리다 리액터 폴스 에디션 620만 원인데 자, 20만 원 참 애매한 거, 참 20만 원 오버된 거 압니다. 근데 20만 원 정도면은 깎을 수 있는 좀 여지가 있어서 이거는 안 넣기 너무 참 아쉬워서 넣었습니다. 왜냐면 이전 영상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항상 에어로가 없었어요. 에어로는 좀 가격이 그래도 좀 높아야지 쓸만한 자전거들 구성을 좀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20만 원 오버긴 하지만,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 자전거 사신 분이 600만 원 이하로 사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구매했을 때 물론 소비자 가격은 620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요. 네, 뭐 어쨌든 근데 진짜 괜찮은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메리다 리액터의 이 예쁜 프레임과 이 구조와 이런 것들, 메리다 리액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자전거 중에 하나죠. 거기다가 스램 포스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 구동계 12단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구동계에서는 뭐 사용하시면서 아쉬움이 없을 거고요. 자, 크랭크는 4835예요. 그리고 스프라켓은 1033입니다. 괜찮은 구성이죠. 왜냐면 이게 만약에 1028이면은 이걸 제가 본 순간 진짜 제발 좀 이러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4835에 1033이면 괜찮은 구성입니다. 이게 만약에 28이었으면 진짜 제가 좀 화가 났을 텐데. 자, 그래서 괜찮은 구성이다. 620만 원에 메리다 리액터를 스램 포스 전동 구동계를 장착되어 있는 걸 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죠. 그리고 레이놀즈 카본 휠도 장착이 되어 있고 뭐 전혀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만한 예쁜 자전거입니다. 말 그대로. 예쁘죠? 네. 메리다의 가성비. 메리다가 맨날 자이언트랑 메리다만 나와서 또리다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구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안 넣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한 600만 원 정도의 자전거에 돈을 쓸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에어로를 타고 싶다라고 하신다. 근데 거기다가 전동 구동계까지 장착이 돼 있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또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포커스 이자로코 맥스 디스크 8.8 울테그라입니다. 얘는 아쉽게도 전동은 아니에요. 하지만 550만 원이라는 가격에
가성비를 그래도 갖추고 있고, 제가 볼 때 얘도 소비자 가격이 550이지만 실제로 살 때는 여기서 또 할인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사실 가성비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파스랑 어느 정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광고가 아닐까라고 또 의심하실 분이 계실 수가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 맘대로 선정한 겁니다. 실제로 이 자전거는 그리고 제가 선정한 것도 아니고 제 주변 지인이 이거 가성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보니까 이 정도면 구성이 괜찮구나라고 해서 넣은 겁니다. 무게가 조금 무거워요. 얘가 제가 알기로 완차 무게가 한 8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디스크 브레이크 구동계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거나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또 엄청나게 무겁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네요. 7.95, 딱 8kg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달 달고 이것저것 다 하면 한 8.2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가 살짝 아쉽죠. 그리고 앞에 크랭크는 5236에 D는 1130? 구성이 좀 특이하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사셔가지고 1132 정도로 나중에 좀 타다가 바꾸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한 라인업으로 구성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샵에 한번 전화를 해보셔가지고 이게 매물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할인이 좀 되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시면은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포커스가 그래도 나름 독일에 있는 수많은 수백 개의 자전거 회사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에어로 자전거를 추천하기 위해서 자이언트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프로펠 어드밴스 프로 1 디스크 모델인데요. 얘는 493만 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동 구동계는 아닌데 그런데 493만 원에 에어로 자전거에 카본 휠을 장착을 하고 또 얘는 전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워미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가성비로서는 댐빌 수가 없다. 자, 물론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전동 구동계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돈을 좀 더 추가해서 634만 원을 주고 이 모델을 사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울택을 한데 얘가 다른 거는 전동 구동계가 있냐 없냐의 차이로 이거는 634만 원이고 얘는 493만 원입니다. 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동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즉 전동이냐 아니냐의 가격 차이가 무려 130만 원인가 1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130만 원에서 14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가성비로 생각했을 때는 요 493만 원짜리 요 모델이 가성비가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요 프레임 색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보면은 좀 이거보다 좀 약하더라고요. 뭔가 살짝 물 빠진 느낌이 나서 이게 좀 더 예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진짜 아쉬운 거는 자이언트는 제발 요 스템 이 스템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진짜 이렇게 뾰족한 스템 이거 진짜 안 예뻐요. 네, 진짜 이거는 정말 안 예뻐요. 그냥 디파이 보면 스템이 있거든요. 디파이 스템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디파이 스템으로 그냥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이 밸런스 모양만 봐도 참 아쉽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5236에 파워미터가 장착되어 있는 크랭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프라켓도 1130으로 에어로 자전거인 거를 생각을 하면 나쁘지 않지만 이 또한 오르막을 가실 때 경사도가 한 12%, 13% 되면 이 정도 기업이면 다리의 부하가 굉장히 많이 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켓은 한국 지형에 맞추려면 한 3위 정도는 달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또 추천드릴 수 있는 에어로 자전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캐년의 에어로드 CF SL8 디스크 모델입니다. 자,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거는 454만 9천 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계산법이 정확치는 않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1.18을 곱해보면 536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자,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카본 프레임에 카본 휠을 가지고 있고 아주 예쁜 디자인의 에어로 자전거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동계는 아쉽게도 전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울테그라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 디스크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디자인도 정말 예쁘고 무게도 7.78이니까 이 정도의 에어로 자전거인 것을 감안하고 디스크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7.78이라는 무게는 허용 가능한 수치고요. 그리고 가격이 536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나름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워미터 정도만 싱글 파워미터 정도만 하나 또 장착을 해도 충분한 구성이기 때문에 이걸 사도 파워미터 그래도 외발 하나 살 정도 크랭크암 외발 하나 살 정도는 돈이 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600만 원을 맞춰서 사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캐년 에어로드 디자인도 아주 예쁘고 좋은 자전거죠. 그런데 역시나 아쉬운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자전거가 없어요. 사고 싶은데 없어 진짜. 저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짜 자전거를 사기가 돈이 있어도 자전거를 살 수가 없다니.
그리고 크랭크는 5236에 스프라켓이 1128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작은 산악 지역이 많은 나라가 뭐 일본이나 뭐 한국도 비슷하긴 하지만 많이 없죠. 보통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산악 구간이 많은 곳이야 많지. 거의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기업이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128을 동호인이 달고 다니는 건 저는 정말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타시다가 바꾸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만약에 이걸 사신다면. 지금 어차피 살 수도 없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종의 자전거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자전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브랜드도 다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성비를 그래도 좀 갖춘 제품들, 그러니까 제 느낌입니다. 뭐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1편과 2편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제 마음대로 그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이 정도 가격대의 자전거를 사시는 분이 남의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도 똑같아요. 주변에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래? 그게 좋아? 라고 샀는데 후회하면 어떡할 겁니까? 내 눈에 예쁜 거, 내가 생각할 때 내 취향에 맞는 거, 나는 파워미터도 필요하고 그래도 전동구동계를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까 파워미터 전동구동계 있는 모델을 가시는 게 맞고요. 나는 파워미터는 나중에 좀 자전거 열심히 타다가 내가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되면 그때 사도 전혀 늦지 않지. 일단은 뭐 파워미터 없더라도 일단 자전거를 먼저 구성을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먼저라면은 파워미터나 이런 거는 빼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동구동계 또한 필수 절대 아닙니다. 저도 물론 전동구동계 쓰고 싶어요. 네, 쓰기 싫은 게 아닙니다. 쓰면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기계식보다 당연히 훨씬 좋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비싸니까 그렇죠. 때문에 아까도 보셨다시피 전동과 아닌 거의 차이가 한 1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40만 원 차이, 작은 차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그냥 기계식을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1차분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2차분으로 바로 빨리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끊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